6.3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을 벌이며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후보들의 움직임과 각 당이 보는 판세, 그리고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해산울 위원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이 대선인데 후보들 오늘 마지막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각 당 출입 기자들이 이제 그 자기가 출입하는 정당의 이제 후보들 일정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하남, 성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구를 거쳐서 여의도 공원에서 결국 피날레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요. 또 계엄 극복과 내란 심판론을 강조하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이재명으로 오늘 오전 서울 강북에서 첫 유세를 열 때 세나구, 즉 세표가 나라를 구한다면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해달라. 선거가 나라를 구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의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문의 상징성 있는 성남에서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등 대한민국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자신의 어떤 초심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뒤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했고요. 네. 김 후보는 제주 유세에서 아까 화면 보셨겠습니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남자 주인공 양관식을 따라서 자주색 운동복 차림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후보는 또 좀 전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대구역하고 대전에서 유세를 펼치면서 막판 표심 호소를 할 계획이고요. 오후 6시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김 후보하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였던 다른 후보들이 참석을 해서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 30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선 후보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에서 이제 학식 먹는 행사를 오전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북 경상시에 있는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자신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고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해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강남역 등을 거쳐서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뭐 투표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판에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리박스쿨이라는 그 문제인데요. 네. 이제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팀을 운영했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에 관련 보도가 이제 발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서 이제 리박스쿨이다 이렇게 한 그 교육단체를 말하는 건데요. 네. 민주당이 그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 조작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과 같은 공작 냄새가 난다 하면서 이제 반박에 나서기도 했고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누구하고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서 이재명 후보 장남 그리고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또 이런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의 연관성을 담은 증거가 있다면서 관련 그 홍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또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김 후보가 기독자유통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있었는데요. 자당 후보 2명하고 회견을 한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리박스쿨의 연구위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리박스쿨의 연구원 2명이 본인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모른다는 말씀만. 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의혹을 그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얘기를 한번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리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 이슈가 이제 가장 클 것이고요. 이 이슈 외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이나 음란 댓글 논란,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제 설란영 여사를 폄하한 발언, 이런 논란 등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거티브 공세의 어떤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대 정당들이 막판까지 네거티브 전을 벌이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막판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투표장에 향하게 하는 데는 네거티브 공세가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리박스쿨 관련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일관되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층이 이완되기 쉽기 때문에 선거장 막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아직 그 3표가 모자란다고 유세 때마다 이제 지지층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층 이완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박빙승부로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여기서 이제 3표가 부족하다. 이 말은 지난 2000년에 그 16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광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시 이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의 문학진 후보가 지금 그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에게 단 3표 차이로 진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민주당은 3표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선거에서 3표를 진 이후에 문학진 후보는 별명이 문세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한 지표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제 온라인 도박 자금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유시민 그 작가의 설란영 여사 폄하 발언 등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묶어두려고 그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각 당에서는 마지막 판세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그 깜깜이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선거 여론조사를 못 하는데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꽤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 전화 면접 조사를 봐도 이제 한 7% 포인트에서 한 14%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그런 우위가 있었던 이런 기류에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그 3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 선거운동 기간 이 깜깜이 기간에 이제 여론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안정적으로 5% 정도 내외의 우위는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체 분석하는 분위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그 공중파 3사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게 MBC가 했던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로 7%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다음 SBS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로 14%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마지막으로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로 약 9%포인트 격차를 보였었는데요. 민주당은 다만 막판에 보수층 결집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유세 현장 분위기도 이제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유세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뭐 판이 뒤집혀서 이미 골든 크로스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차범위의 격차로 따라붙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선거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촉발시킨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논란,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선란한 여사 폄하 반론 논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이 후보 아들 발언 논란을 촉발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 관련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사과까지 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 뭐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다라면서 이제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마지막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면서 두 자릿수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선거 자금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심의 결과는 내일이면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과 함께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